몇 가지 용어를 배워야 되거든요. 피드백이란 단어 들어봤니? 네. 피드백이 뭔데? 뭐 영어로는 이렇게 적잖아요. 먹이다, 다시 뒤로 이렇게. 그래서 한글로 해석하면 되먹임이라 그래. 되새김질은 또 다른 용어가 있긴 한데. 되새김질은. 되먹임이라 그래. 그래서 얘를 용어로 쓰면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야. 맨 뒤에 친구들이 글자 보여? 이 정도 사이즈로 적어도. 그래.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목도 안 좋은데 미세먼지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보통 우리가 사회나 국어나 수학에서도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것들은 결과로 원인을 계속 분석할 때만 쓰고 생명과학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피드백을 또 추가로 배워. 먼저 음성 피드백, 그 다음에 양성 피드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은 뭐게?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주긴 주는데 결과가 원인을 억제할 때 또는 감소시킬 때 우리가 이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오늘 표시 하나만 배우자 얘들아. 요렇게 해서 끝을 뭉퉁하게 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좀 친절하게 마이너스를 그려주는 편인데 우리 수학에서든 어디에서든 요렇게 표시해서 마이너스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억제라는 뜻이에요. 촉지는 어떻게 그려주게? 너희가 보통 그리는 화살표들 있잖아. 이렇게 뾰족하게. 이게 촉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시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원인을 억제한다. 요런 것들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백 자체는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음성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은 뭐겠어? 정답. 결과가 플러스 원인을 촉진하겠죠. 예. 또는 증가시키겠죠. 이걸 양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양성 피드백. 우리 대부분의 조절은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해.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양성 피드백부터 잠깐 얘기하면 결과가 원인을 계속 촉진해야 될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몸에서는 정말 드물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크게 세 개 얘기하는데 한 개 까먹었는데 기억이 안 나 얘들아. 며칠째? 두 개만 알아도 상관없다. 거의 안 나오니까. 우리 몸에서 양성 피드백으로 조절하는 게 뭐가 있냐면 방광의 수축이야. 여러분 소변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지? 어느 정도까지? 근데 소변이 지금 여러분이 소변을 하다가 멈춰본 적이 있어? 하다 끊어본 적 있니?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을걸? 왜냐하면 우리 방광의 수축은 시작되면 양성 피드백으로 작용해. 이게 방광이라고 하면 여기 소변이 차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수축시키기 시작하면 여기 압력이 가해져. 소변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소변이 나오는 이 자극을 받아서 이 소변이라는 결과가 다시 이 방광의 수축을 촉진합니다. 그러면 방광이 더 조여지겠죠? 그럼 소변이 더 잘 나오겠죠? 그럼 이 효과로 다시 얘를 촉진시켜. 언제까지 계속 촉진할까? 소변을 다 몸 밖으로 버릴 때까지. 그래서 얘는 양성 피드백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고 있는데 스스로 의지로 여기 수위근 중에 괄약근, 요도 끝에 있는 괄약근을 컨트롤해서 이거 억지로 막았어. 할 수는 있거든요. 의지의 한국인이셔서. 근데 쉽진 않을 겁니다. 나오는 도중에 끊는 거는 양성 피드백을 막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옥시토신 잘 안 나오지만
옥시토신의 역할이 뭐였어? 장수. 자궁을 수축하는 거였거든. 옥시토신의 역할은 자궁을 수축하는 거였습니다. 이 자궁 수축 과정도 보면 애기집이 이렇게 있고 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잘 안 나오니? 애기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옥시토신이 작용해서 자궁을 이렇게 수축시켜. 그러면 이 효과가 다시 메아스체 후엽을 자극해서 뭘 더 분비해야 돼? 옥시토신을 더 분비해서 자궁을 더 수축시켜야지. 아직 아기가 출산 안 됐는데 멈추면 어떻게 돼?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 자극이 압력을 높이고 압력이 높아지면 다시 얘가 더 자극해서 더 효과를 증가시키고.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아이가 출산될 때까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가 양성 피드백 얘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옥시토신 처음이자 마지막 등장을 안 하고 있어요. 옥시토신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호르몬은 아닌 것 같다, 평가에서만큼은. 이 두 가지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개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얘들아. 그거는 대학교 가서 배워라. 몰라, 기억이 안 나, 얘들아.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전공서에도 안 나오네. 오늘 아침에 생리학 책 열심히 뒤져봤는데 없더라. 이거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디선가 봤는데 생리학 책에도 없고 어디 있을까 그거. 음성 피드백에 한번 알아보자. 이제 우리 책에서는 에어컨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저도 에어컨으로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에어컨이 있어. 내가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설정할 겁니다. 현재 온도는 28도라고 하죠. 현재 온도가 28도인데 내가 26도로 설정했어. 그럼 에어컨이 뭘 하게? 냉방을 하겠지. 찬 공기를 낼 거야. 풀파워로. 왜냐하면 빠르게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에어컨한테는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몇 도까지? 26도까지. 근데 이게 26도를 딱 맞추기 어려워. 계속 냉기를 내뿜기 때문에 한 25나 26이나 될 쯤 얘가 이제 멈춰야겠다 라고 해. 그러면 이 온도가 되면 어떻게 돼? 결과가 그러면 냉방을 억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또 시간이 있으면 멀수멀 지나면 또 어떻게 돼? 너희 체온 때문에 올라가죠. 그럼 다시 얘가 또 냉방을 해. 온도가 에어컨 설정 온도보다 높아지면 다시 냉방을 하고 다시 낮아지면 억제를.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얘는 결과가 지금 냉방이라는 원인을 어떻게 했어? 억제했죠. 그래서 얘는 음성 피드백이라. 우리 몸의 대부분은 이렇게 조절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전기 무슨 어떤 단체 같은 거 보면 여름에 에어컨 온도를 25도 밑으로 하지 맙시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체육 같은 거 하고 와서 덥다고 이거 18도로 이렇게 보통 맞춰요. 18도로 맞추나? 26도로 맞추나? 우리 에어컨은 풀파워로 돌아가. 이 온도 맞출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18도로 맞추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18도까지 계속 풀파워로 돌아가. 그래서 너희가 춥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에어컨 온도는 딱 적정 온도까지만 맞추셔도 그 온도 위로 올라가면 얘가 풀파워로 돌거든요, 보통.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라. 만약에 너무 덥다 하면 18도로 맞추는 게 아니라 바람 세기를 끝까지 올리세요. 알겠죠? 그게 훨씬 도움 될 겁니다.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 학교 1년에 에너지 전기 얼마 나오는지 알아? 4천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6천만 원 나왔던데. 올랐다. 아껴 써라.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보통 조절하기 때문에 꽤나 전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 조절이 아니라서.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관리자들 방침이 그런 거는 자유롭게 해줘야 되지 않나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다른 학교는 돈이 좀 없기 때문에 그 돈으로 수학여행 가고 그렇게 쓰거든요. 우리는 전기세로 6천만 원을 갖다 버리고 슬픈 현실.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 몸의 조절은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체온이나 혈당 같은 거 한번 볼까? 혈당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시간이고 우리 정상 체온이 몇이에요? 36.5라고 했을 때 이 지점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체온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정하게 조절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절돼. 어느 게 정상이니 이게? 밑에. 맞아. 밑에가 정상이. 왜? 우리가 체온이 높아지면 이 높아진 체온 때문에 체온을 떨어뜨리다가 너무 많이 떨어뜨렸어. 그럼 억제한 다음에 다시 체온이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가면 다시 이게 정상이야. 이건 어떤 거라 그랬어? 일정하게 유지된 사람. 시체. 시체 냉장고에 넣으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사람은 모든 항상성은 이렇게 피드백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높아지면 낮추고 낮추다가 딱 못 멈춰. 낮추다 보면 다시 높아져야 될 땐 높이고 이런 식으로 조절됩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조절되지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다. 위에처럼 되면 이건 죽은 사람이다. 생각해 주시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런 그래프 물결처럼 나타난다라고 하면 다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되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되고 양성 피드백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쭉 없어져. 양성 피드백은 득 계속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래프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냥 그려드린 거고. 그러면 뒷페이지로 넘겨서 먼저 혈당 조절부터 할게요. 몇 쪽이니? 86페이지에 보면 87페이지에 보면 뭔가 자세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책에 있는 걸로 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려해서 제가 그리면서 할 겁니다. 그리면서. 다른 반 책으로 했는데 애들이 헷갈려가지고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그냥 그려줄게요. 우리 혈당은 한 1% 정도가 적당해. 그래서 우리가 혈당이 증가할 일이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에서 혈당 증가라고 착하게 써줄 것 같니? 아니요. 잘 안 써줘. 이거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식사 후 뭐 시간이 일정 지났다. 사탕을 빨았다. 탄단지를 섭취했다.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섭취했다든지 에너지원을 섭취했다든지 사탕을 먹었다든지 설탕을 먹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할 겁니다. 혈당이 증가하죠. 혈당이 증가하면 이거 누가 체크해? 우리 몸에서 피가 짠지 쓴지 단지 따뜻한지 체크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간내였어. 간내가 이걸 인지해. 혈당이 높아졌네. 근데 간내 말고 혈당이 높아지는 걸 막는 우리 몸에 어떤 세포가 있단다? 이자의 베타 세포. 얘도 인지를 해. 혈당 높아졌네. 그래서 스스로도 조절할 수 있다. 베타 세포. 왜냐면 우리 혈당이 올라가 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오면 쇼크 온다고. 1.2%만 돼도 쇼크 와서 죽어버려. 기절해. 굉장히 조절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간내도 인지하지만 혈액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얘도 스스로 뭔가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뭘 해주냐면 여기서 인슐린을 분비해. 인슐린 역할이 뭐였니? 혈당을 감소시킨다 그랬죠.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면 무슨 일이 생겨?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 포도당 농도를 줄여주려고 간에서 포도당을 뭘로 바꾼다고요?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간에 저장해버려. 이 효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체세포 있죠. 체세포라고 하면 우리 몸의 온몸 세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온몸 세포에 작용해서 포도당을 저장하라고 해요. 또는 소비하라고 해요. 빨리 써가지고 혈당 낮추라고 명령합니다. 인슐린이라면서. 그래서 밥 먹으면 여러분이 열이 날 수 있어. 소비량을 갑자기 높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내가 인지하기 때문에 간내는 또 뭘 조절해줘? 자율신경을 또 잘 조절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간내 자체가 이자의 베타 세포를 촉진할 수도 있어. 야, 인슐린 분비해라 라고. 요거 과정 알아듣겠니? 근데 그러면 간내에서 이자로 명령하는 신경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거 에너지 저장하고 있어, 소비하고 있어. 싸울 거야, 보존할 거야? 싸울 거예요. 혈당 떨어뜨리고 있는데? 싸워야 돼요. 어? 보존해야 돼요. 아, 보존해야 돼.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이걸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 안 나온다. 질문 많이 해서 다른 말에 수업하고 나서 어디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자율신경이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신경이에요? 하도 물어봐가지고 부교감이라고 할게. 알겠죠? 부교감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타세포의 조절은 이제 우리 생리학 책을 자세히 보면 다양한 애들이 조절해줘. 근데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부교감이라고 하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이 일이 일어났어. 결과가 어떻게? 혈당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 혈당 감소라는 결과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빨강색으로 할까? 파랑색으로, 빨강색으로 할게. 이 혈당 감소가 이자의 베타 세포 어디쯤에 그으면 되냐면 인슐린 분비를 억제. 이제 내가 여기 어떤 반에 내가 여기 그렸나 하여튼 헷갈려 하니까 이거 화살표쯤에 그려라. 알겠지? 베타 세포를 억제하는 것도 맞고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것도 맞으니까 베타 세포를 억제해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면 요것도 누구도 억제해야 될까? 간내도 지금 체크하잖아요. 그죠? 간내도 자연스럽게 억제합니다.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간내가 인지하겠죠. 그죠? 그래서 간내도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걸 멈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혈당이 혈당 정상 이 되겠죠?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당이 증가되는 일 말고 무슨 일도 있겠어? 혈당이 감소될 수도 있어. 너무 크게 버려버렸네. 혹시 책상에 가려서 안 나오거나 그러진 않니? 안 나오고 있었네. 혈당이 감소되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가? 운동을 해서 혈당이 떨어질 수 있지. 또 굶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속일 겁니다. 혈당 감소했다 쉽게 얘기해 잘 안 해줘.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누가 인지해요? 간내가 인지. 그 다음 또 누가 인지할까? 이자가 인지하는데 이자에 알파 세포. 이번엔 알파 세포가 인지합니다. 그래서 알파 세포도 스스로 이게 혈당이 떨어졌구나를 알아서 바로 뭘 분비할 수 있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내가 이걸 더 촉진할 수도 있어. 혈당 높일 때는 누가 작용해야겠어? 자율신경 중에. 노감신경이 작용합니다. 우리 책에도 표현되어 있을까요? 글루카곤을 분비하면 글루카곤이 무슨 일 하게? 포도당을 글리코젠. 간에 우리가 저장해뒀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서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저거 녹화하는 거 여기까지 나와? 아니요, 쌤슨 안 보여요. 좀 더 틀어줘. 끝까지 나오게 해줘. 네. 얘들아, 근데 우리 인류 역사에 60만 인류 역사 중에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당이 남았던 적이 있다 그랬니 없다 그랬니? 없어요. 없어. 우리나라는 진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새끼 다 먹고 음식을 버리거나 남기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는데 지구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80억 인구 중에 하루 세끼를 챙겨 먹는 민족들이 15억밖에 없어. 65억은 굶고 있거든요. 밥도 못 먹고 하루에.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우리는 기아 상태야. 밥을 못 먹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몸들이 어떻게 진화를 했냐면 혈당을 높이는 걸 잘할까 낮추는 걸 잘할까? 높이는 걸 훨씬 잘해.
그래서 많이 먹게 된 이후부터 병이 막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야. 낮춰본 적이 없어 60만 년 동안. 한국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한 20년 정도 낮추고 있어. 그 전까지 올리기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들이 존재해. 많이. 혈당 낮추는 건 뭐밖에 없게? 얘밖에 없어. 왜냐면 낮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높일 일은 너무 많아가지고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꼭 기억해야 된다 얘들아. 고등학교 때만 3개 배워 3개. 내가 제가 알려줬니 혹시? 안 알려줬을까?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아는 거 글루카곤이 있어. 이거 혈당 높여. 그 다음에 싸움 도망과 관련된 에피네프린도 혈당을 높여. 에피네프린 어디서 나와? 얘 동의어 뭐예요? 아드레날이 어디였어? 무신 속지. 그래서 무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 혈당을 높입니다. 싸움 도망하기 전에 혈당을 높여야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낭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게 있어. 이거 알려줬니? 아니. 이거 들어봤어? 아니요. 코르티솔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좀 이따 읽어줄게. 카메라 좀 돌려줄래? 얘들아, 너희한테 쌤이 이름 알려줄 때 뭐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이야, 내하수체 전엽이란 후엽 그룹 우리 한번 복습해보자. 내하수체 전엽에서 뭐 나와? 생강 호르몬. 로 기억하면 좋다 그랬죠. F, FSH, A, ACTH, S, SH. S가 T네, G, GH. 그래서 FSH, 여포 사극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여포는 여성의 생식샘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남성의 생식샘도 자극하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생식샘 자극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라고 얼마 전에 수정했어. 얼마 전에 수정했다. 몇 년 전까지는 여포 자극 호르몬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쌤이 이거 부신 속질 자극이라 했는데 개멍청 이거 부신 겉질 자극이야. 미안하다. 잘못 알려줬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걸 코르텍스라고 했어. 왜냐하면 속질을 코르텍스라고 하거든. 그래서 겉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 C가 코르텍스가 아니야. 부신은 아드레날이니까 A 알겠죠? 그지? 겉질이 뭐냐면 코르티코이드라 그래. 코르티코이드. 겉질 영어로 이렇게 적는다. 부신 겉질을 자극하면 코르티코이드를 자극한다라고 그래. 코르티코이드 부신 겉질에서 뭐 나오게? 저거 나와. 당질 코르티코이드. 코르티코이졸, 코르티코이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르티솔이라고 줄여 부르는 제가 나와. 그래서 얘가 뭘 자극하면? 부신 겉질을 자극하면 뭐가 나와? 코르티솔이 나와. 코티솔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높아질 수 있어. 요 경로도 하나 알면 좋겠다. 코티솔은 어디 나오냐면 우리 책 91인가? 한번 펴볼래? 91페이지 한번 펴봐주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소개돼. 선생님이 출산통이랑 남학생들 축구나 이런 거 하다가 정소 빡 맞았을 때 통증이랑 비교해 준 적 있니? 네. 어떤 정도 차이 난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여성의 출산통이 좀 길게 지속되긴 하지만 뭐 10에서 100 정도라고 하면 우리 거기 통증 뭐라 적어야 되지? 격통이라고 적을까? 굉장히 통증이 높기 때문에 통증 레벨 피크치로 보면 우리 요거 만 정도 찍는다 그랬죠. 그지? 근데 이거 통증을 어떻게 잴까? 를 생각해 본 적 있니? 우리가 통증이나 고통을 받았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 그 수치로 비교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를 보면 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뭐 나온다고요? 이 친구 나와요. 이 친구의 수치가 만까지 팍 치솟아졌다가 계속 가라앉아. 출산 시에는 다른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100배라고 설명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성은 통증이 서서히 오기 때문에 코티솔 말고 옥시토신도 또는 프로스테기아닌이라든지 뭐가 있니? 이제 까먹었다. 다양한 통증을 치료하는 그런 물질들이 나와서 조금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소개해줬던 논문은 정확하진 않다. 통제 변인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얘가 나오고 혈당이 높아져. 근데 얘가 추가적인 효과가 있다. 코티솔이 처음에 조금만 나올 때는 통증도 완화하고 혈당도 조금 높여주고 기분도 좀 좋게 해줘. 근데 이게 계속 스트레스를 지속시키면 무슨 일을 하냐면 면역 체계를 꺼. 너희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때 갑자기 막 몸살나고 그런 적 없어? 막 두통이 막 생기고 막 그런 적 없니? 왜 얘 면역 체계 꺼버리냐면 지금 내가 다른 스트레스로부터 에너지를 엄청 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체계가 면역 체계거든요. 그래서 조금 면역을 꺼버려. 완전 끄진 않고 면역력을 떨어뜨려버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지금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돼. 나는 지금 너무 장기적으로 많이.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장기화하면 코티솔이 오랫동안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플 수 있다. 어쨌든 다시 카메라 좀 돌려돌아. 우리 혈당을 높이는데 내 몸은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우리 혈당을 높여줘요. 아시겠죠?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끝나지 않아. 우리 책에도 소개됩니다. 우리 간내가 인지해가지고 똑같이 교감신경을 자극해. 그래서 교감신경으로 어디를 자극하냐면 무신 속지를 자극합니다. 여기 자극하면 뭐 나와? 맞아.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기인이 분비되고 우리 심박수도 증가하고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똑같이 간으로 가서 어떤 작용을 하냐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줘. 이 결과 무슨 일이 생기게? 혈당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혈당이 증가했으니까 뭘 억제해야 돼? 원인. 여기 가서 무신속지를 자극하는 걸 억제시키고 또 어떻게 그래야 돼?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야겠죠. 미안, 거지같이 그렸네. 알파 세포를 억제하고 간내한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억제를 하겠죠. 혈당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지? 그러면 정상 혈당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데 얘들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몸에 얘네는 뭘로 지금 조절하고 있어? 호르몬이야, 신경이야? 호르몬이 작용하고 있잖아. 내가 혈당이 높아서 아까 뿌려놓은 글루카곤이 아직 움직이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거 혈당 높아졌으니까 그만하라고 해도 이제 분비 딱 멈췄다. 혈당 높아져서. 근데 아까 분비한 거 있어, 없어? 그래서 혈당이 멈추지 않고 조금 더 올라가. 정상보다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또 누가 작용해줘? 바로 또 인슐린을 분비해. 그래서 우리 혈당도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아까 남은 글루카곤이 계속 높여. 큰일 나네 하면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낮춰. 근데 아까 분비된 인슐린이 아직 돌고 있어. 큰일 나네, 다시 글루카곤이 올려. 그래서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혈당 조절은 뭔 거 같아? 음성 피드백이야, 양성 피드백이야? 음성 피드백인 거 아셔요?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배웠습니다. 일단 요렇게 혈당이 조절된다. 혈당 조절 경우는 너무 복잡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안 보고 스스로 쓸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배운 지식 가지고 하나하나 그릴 수 있어야 돼. 혈당이 높아졌네. 간내가 인지하겠네. 근데 또 혈당 누가 낮추지? 베타세포가 하니까 베타세포가 인지하겠구나. 근데 간내도 명령하겠지. 명령하는데 혈당 떨어뜨리는 거는 보존이니까 교감 중에 부교감이 하겠네. 그 다음 베타세포가 인지하니까 인슐린을 분비하게 하고, 인슐린 역할은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떨어뜨리지? 이제 이렇게 떨어뜨려. 혈당 떨어지면 정상 혈당이 되겠네. 반대로 혈당이 높아졌을 때
감소됐을 때 뭐 이렇게 되겠네. 이런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돼. 100% 나와. 수능에도 100% 나오니까 꼭 해주세요. 네. 꼭 해주시고. 몇 분이니? 그 다음에 다른 반에 수업을 안 해줘 버린 게 있어. 까먹고. 훈련 갔다 와서 바로 수업해가지고 놓친 게 하나 있어. 너희 반은 녹화니까 또 안 까먹으려고 가져왔지. 다시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 교과서 87페이지 밑에 보면 당뇨병의 종류가 있다 얘들아. 네. 우리 예전에 대사성 질환할 때 당뇨병을 한 번 더 다루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당뇨병은 중요해. 봐봐. 우리 인류는 혈당 낮추는데 특화돼 있지 않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당을 섭취하거나 반복적으로 일을 많이 시키면 파업한다 그랬잖아. 네. 그지? 그럼 파업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문제가 있는 거야? 뭐 다시 태어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후에 당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란 말이야. 그러면 베타 세포가 자살했어요. 세포 자살이라 한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분비가 안 되죠? 인슐린 분비가 안 되겠죠. 그지?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먼저 연구했어. 그래서 이런 당뇨병을 1형 당뇨병이라고. 이거 어떻게 치료하게?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문제니까 뭐 해주면 돼? 몸에 주입해요. 인슐린을 주입하면 돼. 치료법. 인슐린 주입. 이자를 이식받아도 되고. 이식받아도 돼. 근데 아직 우리 이식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자를 이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몸이랑 네 몸은 달라. 우리 면역 파트에서 할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내 몸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 같은 게 있어, 세포 하나하나에. 근데 아직 우리 기술로 그걸 다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연이나 가영이 걸 쌤 이자에 탁 붙이잖아? 그럼 내 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격해, 면역세포들이. 그래서 이식하고 몇 주 있다 보면 갑자기 이제 이자도 고장나. 그럼 또 이식받아야 돼.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워.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인슐린 주사를 놔줬다. 근데 죽어버리네.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새로운 형태의 당뇨병이었던 거야. 인슐린은 분비된다. 근데 인슐린이 세포에 닿으면 표적기관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 간에 닿으면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야 되고 세세포에 닿으면 포도당 저장이나 소비를 촉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세포에는 인슐린 전용 뭐랄까 수용체 같은 게 있어. 이건 너무 고급 내용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요까지는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왔을 때 인슐린이구나 라고 알아듣게 하는 그런 표시 같은 게 있어. 근데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 단백질을 못 만드는 거야, 잘. 그래서 내 몸에서 인슐린을 아무리 분비해도 무슨 일이 생기게 인슐린이 왔다는 걸 알아듣질 못했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어? 혈당이 안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새로운 형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잘 분비되지만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고 하거든요. 민감도 낮음. 이런 새로운 당뇨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슐린 분비 안 되는 거 1형. 분비되는데 분비돼도 세포가 못 알아듣는 병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백질이 인슐린 알아듣는 요 단백질을 잘 못 만드는 경우라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돼? 직접 인슐린 아무리 넣어줘도 소용이 없어요. 간에 혈당 안 올라오게 간이 혈당 안 올라오게 잘 먹어야 돼. 식이요법으로 조절해야 돼. 이 친구는 평생 다이어트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친구가 야 디저트 먹자 했을 때 미안 나 2형 당뇨병이야 하면 인정해줘야 됩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너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걔는 먹으면 죽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친구는 당을 먹긴 먹되 복합당을 먹어서 분해 속도를 늦추고 다 계산하면서 먹어야 돼. 아니면 학의 병원에서 주는 이상한 약 있거든요. 우리 하루 한 끼 막 그런 거 겁나 맛없거든 그거. 왜 그렇게 맛없게 만들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 먹고 토하고 막 그러면서 살더라고요. 진짜 맛없어. 쌤이 직접 먹어보긴 했는데 먹는 사람을 본 거는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막 그걸 만들어줘갖고 먹는다. 근데 애가 먹기 싫어서 막 토하고 그래.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아니 이거 진짜 비싸거든요. 또 그런 거는 그냥 일반 밥보다 비싸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깝깝해가지고 아니 왜 이걸 못 먹냐고 부모님이 먹어보는데 바로 토해.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거든요. 둘이 부둥켜. 개맛없어. 드셔보셨어요? 한번 맛만 봤는데 너무 맛없더라고. 요즘에는 근데 좀 나오지 않을까? 딸기가. 그래서 선생님 대학교 때 졸업 논문도 그래서 이걸로 썼어요. 지금 제로 칼로리 콜라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선생님도 그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교 때 이미. 우리 졸업 친구들은 전부 다 이거에 대한 연구를 했고 생지로 실험했었어요. 아스파탐이라든지 뭐 사카린이라든지 유사당질로 단맛은 내는데 이게 혈당을 안 높이거든요. 칼로리가 제로. 요즘 많이 나오잖아. 그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때는 교수님들한테 대차게 까였습니다. 당뇨병 환자한테 이 화학물질 먹이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거에 대한 후속 연구를 해라 하면서 대차게 까였는데 그때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로 칼로리 잘 만드셨으면 부자가 되셨을 텐데 지금 엄청 유행하잖아 이 양반들. 그래서 학생 의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당뇨에 대해서 당에 대해서는 다 했고 이 당뇨병을 구분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1형인지 2형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원인들 있잖아요. 얘는 당뇨병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애구나.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혈당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 그런 일이 생기겠죠. 또는 인슐린 농도를 그래프로 그리면 인슐린이 안 나와. 밥을 먹어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병이 있다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응. 제 1형 당뇨병에서요. B세포가 파업하면 다시 안 들어오나요? 베타세포가 자살했으니까 어떻게 살려? 죽은 걸 어떻게 살려? 그래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랑 같은 급이야 그거. 우리 그러면 내일 맞나? 내일 들었죠? 네. 내일 할 체온에 대한 좀 간단한 거. 왜냐면 우리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티록신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한번 맛보기로 해볼 겁니다. 그러고 나면 맡길게. 체온이 떨어졌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 좋은 자극이 주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근데 체온 조절은 조금 독특한 게 뭐냐면 얘도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 혈당 조절은 내가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체온이 떨어진 건 어떻게 받아들여? 근데 결과를 어떻게 해? 그래서 바깥 기온이 영하 5도야. 내 몸에서 호르몬 분비된다고 바깥 기온이 영상 10도가 돼? 그렇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은 다릅니다. 체온이 떨어졌어. 이거 누가 감지할까? 간내가 인지해. 간내가 이 체온 떨어졌다 라고 인지하면 간내가 명령을 때려. 어떤 명령 때리게? 내 하수체 전엽에다가 신호를 보내. 야, 체온 떨어졌다. 갑상샘 일시켜라 라고 하면 내 하수체 전엽이 갑상샘 일시키. 그러면 갑상샘이 뭐 분비해요? 티록신을 분비. 티록신 역할이 뭐였는데? 세포 촉진.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데 그 중에 특히나 세포호흡을 촉진하게 됩니다. 세포호흡을 촉진하면 ATP의 100% 다 당기는 게 아니라 60% 정도 에너지는 어디다 보낸다 그랬어? 열 에너지로 방출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효과로 체온을 높일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 체온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뇌하체 전엽에서 갑상샘한테 명령하는 호르몬 이름 알아? TSH가 이걸 자극하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 배우진 않았는데 간내가 뇌하체 전엽을 일시키는 호르몬도 있어. 걔도 알아야 된다. TRH라 그래. 간내가 뇌하체 전엽을 명령하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얘 뭐 줄인 거냐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TSH 분비시키는 호르몬, TSH 분비 호르몬, TSH 방출 호르몬이. 그래서 과학자들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간내에서 TSH 분비 호르몬이 나오니까 TSH가 분비되는 거라서 우리는 안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약자로 공부하다 보니까 어렵겠죠? TRH, TSH 릴리징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인데 어쨌든 얘가 관내에서 나와서 뇌하체 전엽을 자극하면 TSH가 분비돼. 그러면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계속 티록신이 분비되면 무슨 일이 생겨? 체온이 무한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이 티록신이 이거 잘 그려요. 티록신이 직접 뇌하체 전엽을 억제, 분비를 억제, 또 간내를 억제. 그래서 TRH 분비를 떨어뜨려, TSH 분비를 떨어뜨려. 이거는 양성 피드백이야, 음성 피드백이야? 음성 피드백이야. 얘들아, 쌤이 알려준 방광이랑 옥시토신 말고는 일단 전부 그냥 음성 피드백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맛보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할 거는 다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체온 조절, 삼투압 조절 조금 자세히 볼 거고, 그 다음 시간부터 전도 반사 이런 거 할 겁니다. 이거 끊어줘. 가요?